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금정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금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종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출마 선언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김종천은 그저 권력을 누리고자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저의 다양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니 자연인으로서는 그 도전에 한계가 있음을 느껴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그렇다면 김종천은 무엇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저희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 금정구는 부산의 관문 도시이자 문화예술 교육 도시로서 금정산과 범어사, 나아가서는 회동 수원지까지 정말 천년의 자연 환경을 품고 빼어난 자연 환경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형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의 금정구는 과거와 달리 참담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 전국 3위, 인구 감소율 전국 5위, 그뿐만 아니라 실업률은 작년에 전국 1위를 찍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각종 수건사업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제게 남들과는 좀 다른 공약을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공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 김종천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처럼 금정구에는 가장 구체적인 현안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현안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시하는 현안들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정치인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은 김종천이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을 찾아서 해결해낼 수 있음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침례병원 문제입니다. 침례병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6년을 넘긴 채 아직 문을 못 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병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금정구가 부산시에서 16개 구 중에 가장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간 응급 환자가 발생됐을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우리 금정구민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응급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응급 출동은 빨라지더라도 이송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체됨으로 인해서 신속한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환경에 침례병원은 응급진료센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막연히 많은 분들은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산은 이미 전국에서 의료 과잉 공급 지구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게 맞지 않게 무조건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진료센터입니다. 나아가서 부산은 제2의 도시에 걸맞는 공공아동병원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재활병원조차도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침례병원이 오히려 정말 우리의 부산에 없는 제2의 도시에 걸맞는 아동병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재활병원, 응급진료센터를 넣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침례병원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보관입니다. 나아가서 지난 5년 넘게 겪었던 메르스와 코로나 문제 여러분들 다 되새겨 보시면 부산의 참담한 현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당시 때 환자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머물러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창원과 대구로 이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라도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 재난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침례병원의 일부 공간을 예비병상으로 확보하는 그러한 보관도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결국은 침례병원은 단일 종합병원으로서가 아니라 응급진료센터, 아동병원, 장애를 위한 특수재활병원, 나아가서는 비상 재난 상황에서 대비하는 예비병상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에서나 볼 수 있는 메디컬 센터가 아니라 공공의 복합 메디컬 센터로 재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보관입니다.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이라는 하나의 길로만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자 병원은 의료 정책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자 병원이라는 것은 현재 전국에 한 곳 있는데 그 또한 적자의 허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고 적자 손실을 보존해야 되는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5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합 의료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바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부산에는 시립병원이 부산의료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립정신병원, 부산시립 노인병원 1, 2, 3, 4가 있습니다. 이 5개 시립 공공의료기관은 적자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부산의료원만 적자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살펴보시면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복지나 공공서비스는 모두가 국가가 다 주관해야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은 공공성을 담보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적자가 아닌 흑자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침례병원을 다시 재개원할 때는 응급진료센터, 아동병원, 장애인 재활병원, 공공재난을 대비한 비상 예비병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광산업의 문제입니다. 태광산업은 공공자산은 아닙니다. 사유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국회에 나서려고 하는, 선거에 나서려고 제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문제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태광산업이 30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그 공장의 지붕은 제1 발암물질에 해당되는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방치한다는 것은 지역 건강 보건에 위협적인 문제를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강제성보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 건강 보건을 담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보관입니다. 이미 부산에는 그 F1963이나 일랑마켓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폐공장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먼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태광산업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 지역의 보건에 위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상생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두 번째 정책 공약입니다. 세 번째는 금샘로입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착공된 지 30년째 준공을 아직 보지 못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1997년도에 이미 부산시와 부산대학이 지하로 도로를 금샘로를 관통시키겠다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합의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무슨 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아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하로 터널로 가야 된다, 아니면 우회를 해야 된다라는 안은 많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매듭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 문제는 정말 참혹하게 뭐라고 변명이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은 금생로를 잇는 양쪽을 보시면 이미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고무사라는 우리나라 5대 사찰이 있습니다. 5대 사찰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고무사는 금생로가 850m가 미개통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양방 통행을 통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금강원을 비롯해서 미남노탈의 우장춘도로 그 인근에는 동래구이긴 하지만 엄청난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살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850m 이 미관통을 해결한다면 전국에서 엄청난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서 교통 체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라는 것은 압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충을 찾아내고 그 정치력으로서 양간의 이해관계를 수렴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정천 지난 성공의 경험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동수원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6가지의 공약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시급한 것은 침례병 문제이지만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해동수원지의 문제입니다. 침례병원은 만약에 제가 국회 가면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장담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닌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해동수원지 문제는 금정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현재 현안이 되는 해동수원지 문제가 해제되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양분된 이런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1961년도 제정된 수도법은 현재까지 시대에 맞게끔 수차례 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정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세계적인 미국만 하더라도 1948년도에 수도법이 만들어지고 74년도에 개정이 되고 수많은 유럽 국가에서 개정을 해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의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을 보시면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자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희 가정에 또 많은 상점에 가보시면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60년 전에 정수기가 있었습니까?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끓여 먹는 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가나 정수기라는 것을 통해서 수돗물도 믿지 못해서 정수해 먹는 이 시대에 살면서 61년대 만들었던 수도법을 근거해서 하류에 상수원에 들어온 물을 제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수도법을 보면 상류의 질을 제한을 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하류는 오히려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인 주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수도법은 특히 해동수원지의 수자원 보호라는 명맥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한은 시대에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법을 이 시대에 맞게끔 개정을 통해서 낙동강물의 상류의 부분에 대해서 훨씬 제재를 강화시키고 하류는 오히려 공공의 자산으로 하천 정비와 관련된 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재정비시키는 것이 저의 정책적 방향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해동수원지에는 비상급수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61년 이후에 해동수원지를 비상급수로 단 한 번 쓴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비상급수로 묶어놔야 되는지 다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6번째를 묶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정구의 미래는 노포동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동남권 경제권이라고 해서 부울경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메가시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단일 도시로서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부산의 하나의 규모로 가지고서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주민의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흐름이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의 어떤 지역학적으로 지도를 살펴보시면 그 중심이 노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산, 울산, 부산, 동남권, 서구권을 잇는 사통팔달, 도로, 철도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 노포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성보호법으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문화재보호구로 묶여있는데 이곳을 단순하게 버스 복합터미널로 앞으로 해결해 가겠다는 것이 과거의 정치인분들께서 나오셔서 항상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2027년 노포동 기지창이 지하철의 기지창이 이전한다는 계획이 이미 부산시에서 세워놓은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기지창을 설치할 당시에는 노포동이 부산의 변두리였기 때문에 기지창이 노포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년도에 이전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노포동이 변방이 아니다. 변두리가 아니고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2050 부산시 계획을 보시면 노포동을 도시철도의 시발점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버스터미널로 발전시키기보다는 도시철도와 연계시키고 해동수원지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그 지역에 기창이 옮겨가면서 남게 되는 10만 평의 땅을 대지를 활용을 해서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꿈을 꿔볼 만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되더라도 4년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문제를 법의 개정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못 풀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저의 대표 공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에게 맡겨주시고 믿어주신다면 누구보다도 잘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6가지의 공약이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공약을 다시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못했던 것을 제가 해결해 나갔다는 확신에 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대학이 10년 6개월 동안 제가 대학 발전 기획위원장을 하면서 대학을 10배 성장시켰습니다. 제가 가업으로 있는 3대째 이어진 영파의료재단 제가 이사장으로 경영자 보면서 4.5배, 그냥 저는 5배, 5배 키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든 책임감을 가지고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앞서 나서서 말씀드린 약속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사회에 고스란히 다시 환원하는 그 길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해온 일을 통해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